안녕하세요. 오늘도 밥상에서 건강을 챙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50대 이후 당 걱정이 있는 분들을 위해 식사할 때 어떤 음식을 고르면 좋은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전과 몸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밥을 든든히 먹고 달달한 커피 한 잔을 마셔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식사 후에 몸이 무겁게 느껴지거나 졸음이 심하게 오거나 건강검진에서 혈당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십니다. 이제 밥을 끊어야 하나? 과일도 먹으면 안 되나? 좋다는 음식만 찾아 먹어야 하나? 하지만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 걱정을 줄이는 식사는 특별한 음식 하나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하는 밥상에서 작은 선택을 조금씩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당 걱정이 있는 시니어가 식사할 때 기억하면 좋은 음식 선택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밥을 어떻게 먹을지, 음료를 어떻게 고를지, 단백질과 채소를 어떻게 챙길지, 과일과 간식은 어떻게 먹을지, 그리고 밤늦은 야식은 어떻게 줄이면 좋을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밥입니다. 당 걱정이 생기면 밥부터 무조건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밥을 갑자기 끊는 것은 오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인의 식사에서 밥은 아주 익숙하고 중요한 음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밥을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양과 구성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흰쌀밥만 많이 먹는 식사는 혈당 관리가 걱정되는 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흰쌀밥을 드시더라도 양을 조금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을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잡곡밥이나 현미, 보리, 귀리 같은 통곡물을 조금씩 섞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잡곡밥이 좋다고 해서 갑자기 많이 바꾸면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가 약하거나 치아가 불편한 분들은 잡곡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금만 섞어보세요. 내 몸이 편안한지 살피면서 천천히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밥은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다만 밥만 많이 먹는 식사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밥 한 공기를 가득 먹기보다 밥은 적당히 먹고 두부나 생선, 달걀, 나물 반찬을 함께 챙기는 식사가 더 안정적입니다. 두 번째는 단 음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이나 반찬은 신경 쓰시면서 음료는 쉽게 지나치십니다. 그런데 당 걱정이 있는 분들에게는 음료 습관도 중요합니다. 믹스커피, 달달한 캔커피, 시럽이 들어간 커피, 과일 주스, 탄산음료, 달달한 두유나 요구르트 음료. 이런 음료는 무심코 자주 마시기 쉽습니다. 한 번 마실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면 생각보다 당 섭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사이에 입이 심심해서 달달한 커피를 마시거나 목이 마를 때 과일 주스를 물처럼 마시는 습관은 줄여보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를 꼭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설탕, 시럽, 크림이 많이 들어간 음료는 횟수를 줄여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물, 보리차, 무가당 차처럼 부담이 적은 음료를 선택해보세요. 처음에는 밍밍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지나도 입맛이 조금씩 적응합니다. 오늘부터 달달한 음료 한 잔을 물 한 잔으로 바꿔보는 것. 이것만으로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사량이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자 식사하다 보면 밥에 김치만 먹거나 국수 한 그릇으로 간단히 때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사는 편하긴 하지만 탄수화물 위주가 되기 쉽습니다. 시니어 식사에서는 단백질을 함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근육과 체력 유지에도 필요하고 식사의 균형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달걀, 두부, 생선, 콩류,
닭고기, 살코기 같은 음식은 비교적 쉽게 챙길 수 있는 단백질 식품입니다. 아침에 밥을 드신다면 달걀 하나나 두부 반찬을 곁들여 보세요. 점심에는 생선이나 콩 반찬을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저녁에는 기름진 고기보다 담백한 단백질 반찬을 적당히 챙겨보세요. 중요한 것은 밥만 먹지 않는 것입니다. 밥에 단백질과 채소를 함께 곁들이면 식사가 훨씬 균형 잡힙니다. 다만 신장질환이 있거나 단백질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백질이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분은 담당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채소를 먼저 먹는 습관입니다. 식사할 때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순서로 먹느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식사를 시작할 때 나물, 데친 채소, 버섯, 해조류 같은 반찬을 먼저 천천히 드셔보세요. 그 다음 두부나 생선, 달걀 같은 단백질 반찬을 먹고 마지막에 밥을 천천히 드시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꼭 엄격한 규칙처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밥부터 급하게 먹는 습관이 있다면 채소 반찬부터 한두 젓가락 먹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채소라고 해서 꼭 생채소만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아가 약한 분들은 생채소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드럽게 익힌 채소가 좋습니다. 나물 데친 브로콜리, 버섯볶음, 미역, 김, 무나물처럼 익숙한 반찬도 충분히 좋습니다. 식사는 빨리 먹는 것보다 천천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한 숟가락 먹고 조금 쉬고 꼭꼭 씹고 몸의 반응을 느껴보세요. 시니어 식사는 속도도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과일입니다. 과일은 몸에 좋은 음식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맞습니다. 과일에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은 과일도 양과 시간대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이 좋다고 해서 한 번에 많이 먹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직후 배가 부른 상태에서 과일을 많이 먹거나 밤늦게 과일을 많이 먹는 습관은 줄여보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 주스도 조심해야 합니다. 주스는 마시기 편하지만 생과일보다 빠르게 많이 마시게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과일 주스보다는 생과일을 적당량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 배, 귤, 바나나 같은 과일도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작은 접시에 덜어서 드셔보세요. 중요한 것은 과일은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약을 드시는 분은 과일 섭취량도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담당 의료진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간식입니다. 당 걱정은 식사보다 간식에서 더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밥은 조심해서 먹었는데 오후에 입이 심심해서 과자 한 봉지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침은 가볍게 먹었는데 중간에 빵과 달달한 커피를 함께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녁 후에는 떡이나 과일, 달달한 음료가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빵, 과자, 떡, 달달한 간식은 자주 먹으면 당 걱정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간식을 절대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간식도 종류와 양을 조절하면 됩니다. 간식이 필요하다면 견과류를 소량 드셔볼 수 있습니다. 삶은 달걀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무가당 요거트, 두부, 치즈 소량처럼 단맛이 강하지 않은 간식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개인차가 있습니다. 견과류는 열량이 높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요거트나 치즈는 제품에 따라 당이나 나트륨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고를 때는 성분표를 한번 확인하는 습관도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늦은 밤 야식입니다. 밤에 출출하면 라면, 빵, 과자, 떡, 달달한 음료가 생각날 수 있습니다. 특히 잠이 오지 않거나 텔레비전을 보다가 입이 심심하면 야식에 손이 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늦은 밤 야식은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너무 늦게 하거나 잠들기 전에 많이 먹는 습관은 줄여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단 음식, 짠 국물 음식은 다음날 아침까지 몸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야식이 자주 생각난다면 먼저 낮 식사를 돌아보세요. 아침과 점심을 너무 부실하게 먹지는 않았는지, 저녁 식사 시간이 너무 늦지는 않았는지, 낮에 단 음료를 자주 마시지는 않았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배가 고플 때 무조건 참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습관적으로 먹는 야식이라면 조금씩 줄여보세요. 밤에 배가 고프면 먼저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셔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말 식사가 필요하다면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식사 간격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하루 식사 예시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잡곡밥을 조금 드시고 달걀이나 두부를 곁들여 보세요. 나물이나 부드럽게 익힌 채소를 함께 먹으면 더 좋습니다. 국을 드신다면 너무 짜지 않은 맑은 국이 좋고 국물은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에는 밥의 양을 적당히 하고 생선이나 두부, 콩 반찬을 함께 챙겨보세요. 채소 반찬을 먼저 먹고 짠 국물은 조금 남겨보세요. 외식을 하더라도 국물까지 다 먹지 않는 것만으로도 좋은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너무 늦지 않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식하지 않고 기름진 음식과 야식은 줄여보세요. 늦은 시간에 단 음식이나 빵, 과자를 먹는 습관이 있다면 횟수부터 줄여보세요. 간식은 단 음료 대신 물이나 무가당 차를 선택해보세요. 과자 대신 견과류 소량이나 삶은 달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일은 작은 접시에 덜어서 적당량만 드셔보세요. 이 식단이 모든 분에게 정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건강 상태가 다릅니다. 약을 드시는 분도 있고, 소화가 약한 분도 있고, 치아가 불편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몸에 맞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밥을 끊기보다 양과 구성을 조절하세요. 둘째, 단 음료를 줄이고 물이나 무가당 차를 선택해 보세요. 셋째, 밥만 먹지 말고 단백질을 함께 챙기세요. 넷째, 채소를 먼저 천천히 먹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다섯째, 과일은 양과 시간대를 조절하세요. 여섯째, 간식은 종류와 양을 살펴보세요. 일곱째, 늦은 밤 야식은 조금씩 줄여보세요. 당 걱정을 줄이는 식사는 특별한 음식 하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단 음료 하나 줄이기. 내일은 밥 양을 조금 조절하기. 그 다음에는 채소 반찬을 먼저 먹어보기. 이렇게 하나씩만 바꿔도 충분합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마세요. 완벽한 식단보다 오래 이어갈 수 있는 식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내 몸을 혼내듯이 관리하지 마시고 내 몸을 아끼는 마음으로 천천히 바꿔보세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주세요.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약을 드시는 분, 신장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분은 식단을 바꾸기 전에 담당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에서 하나만 바꿔보세요. 작은 선택이 쌓이면 내 몸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